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달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땅 밀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이 땅 밀림은 산사태보다도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산림재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 땅 밀림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땅 밀림은 어떤 건지,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비책과 대책까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임상준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천윤규 기자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사날이 준비한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규모 5.4의 포항 지진 직후 인근에서 6.5cm 규모의 땅 밀림이 발생한 데 이어 불국사와 석굴암 등 세계 문화유산에 있는 경주 토암산을 산사태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1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땅 밀림도 세 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지난 7월이었습니다. 녹색연합에서 경주 대형 산사태 대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 안에 경주 세 곳의 지점에 땅 밀림 현상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그리고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난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5월 경주 토암산 석굴암 일대 산사태가 곳곳에 발생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국립공원공단과 저희 같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다시 6월에 합동으로 추가 산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산사태가 토암산, 함월산, 무장봉, 이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여기서 총 73개소의 산사태가 이제 추가로도 확인되면서 이 과정에서 토암산을 중심으로 약 3개소에 특히 이제 문무대학면 범공리 1개소 그리고 황룡동의 2개소 땅 밀림 또는 땅 밀림의 징후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경각심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중에서 이제 황룡동 같은 경우는 계곡 하나에 상단 하단에 땅 밀림 혹은 징후 2개소가 확인됐는데 이 계곡에서 이 상황이 발생해서 터져서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소위 추령을 오가는 과거엔 국도였습니다. 4번 국도였는데 국도가 직선화 공사하면서 945번 지방도로 노면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히 이 지방도로의 안전성의 위험을 줄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 특히 황룡동에서 지금 확인돼 있는 땅 밀림 중에 면적이 제일 큰 것은 1.12헥타 3,000평이 넘습니다. 1헥타가 넘는 면적이고 또 이례적으로 일반적인 땅 밀림은 보통 20도 이하인데 여기는 경사가 30도가 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잣대로는 그것이 땅 밀림이다 아니다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산사태가 진행형으로 이미 지금 단차가 벌어져서 토석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지금 전부 3개소가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추가로 더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2개소 정도, 3개소 확인된 것 이외에 2개소 정도의 땅 밀림 또는 땅 밀림 징후로 보이는 곳이 지금 다시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조사를 해서 그런 어떤 땅 밀림이나 땅 밀림에 가까운 산사태 위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주를 말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이 경주 땅 밀림이라는 단어 같아요. 특히나 뉴스에서는 산사태보다 100배까지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경주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땅 밀림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우리는 좀 생소하거든요, 교수님. 이 땅 밀림이 어떤 것인지, 더불어서 실제로 산사태보다 그 정도의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인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산사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등장한 단어가 이 땅 밀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땅 밀림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계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연구라든지 혹은 조사가 진행된 바가 많지 않은 정도였는데,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포항 지진 이후에 몇 군데에서 땅 밀림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땅 밀림으로 안전지대는 아니다. 또한 땅 밀림에 의한 2차, 3차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산림청에서도 전국 단위의 땅 밀림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은, 보통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해서 땅이 일시에 무너지는 현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땅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강우보다는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여기서 서서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소한 1시간에 2mm 이상, 2mm 이상 움직이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그 자체를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땅 밀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 밀림은 산사태와는 다르게 경사가 조금 완만한 곳, 경사가 보통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완만한 지역에서, 그리고 토심이 한 깊은 곳, 보통 10m 이상의 토심이 깊은 곳에서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지층에는 점토처럼 미끄러운 지층이 있어가지고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 상부에 있는 토층이 쉽게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땅 밀림 하면은 최근에 와서 산사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혹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땅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보다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은 땅 밀림 자체가 대규모의 넓은 면적에서 발생을 하고, 또한 토심이 굉장히 깊은 지역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땅 밀림이 발생하면은 산사태보다 수십 배의 많은 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가본 바야, 혹은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경주의 토암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심이 생각만큼 깊지 않고, 또한 땅 밀림의 피해 지역이 산사태의 피해 지역 정도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땅 밀림 전체의 그런 토석들이 일시에 계류로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만큼의 피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밀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사건이 터지면 워낙에 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혹시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땅 밀림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땅 밀림이라는 용어는 별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지스벨이라고 해가지고 산사태를 땅 밀림과 다른 재난 혹은 재해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사방법에서 땅 밀림과 산사태를 동일하게 산사태의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예로서 땅 밀을 취급해 왔지만은 1958년에 이렇게 하다가는 땅 밀림과 산사태가 다르고 대책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1958년에 땅 밀림 등 방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땅 밀림은 산사태와 다르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대책, 좀 더 말하면 강한 대책을 세울 때는 땅 밀림 등 방지법을 따르게 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땅 밀림지 하류에 있는 주민의 대피라든가 그다음 대비와 같은 좀 더 우리가 말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에 다시 토사재해 방지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준해서 땅 밀림 위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일본의 유저리 하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땅 밀림 피해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이 한 40주택 정도의 그 조그만 산촌으로 한 150분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990년 초반에 그 지역에 땅 밀림 현상이 발견되고 일본에서는 이 땅 밀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한 이후에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원인 자체가 지하수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빼내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에는 지층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제 30년이 흘렀지만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조금씩 땅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 밀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그런 경계심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은 항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 밀림 현상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의 땅 밀림 이야기가 항상 뉴스에 나오면서 함께 거론이 되는 것이 과거 김해에서 있었던 땅 밀림 이 재난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짚어볼까요? 네, 2002년 8월이었습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내삼 농공단지 인근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이 당시 집중호우로 인근 야산이 이 통째로 밀려 내려오면서 인근 공장을 덮쳤고 18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 명이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이 땅 밀림 현상이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표층을 복구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이 김해 내삼 농공단지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는 이후에도 이 비슷한 땅 밀림 현상이 5차례 정도 더 확인이 됐었고요. 우리 또 포항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7년에 이 포항 지진 직후에 이 진앙지에서 9km 떨어진 용흥동 산에서 6.5cm 규모의 땅 밀림이 발생을 했고, 또 이후에도 연인 여진으로 28cm 정도 추가적인 땅 밀림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포항 지역에서도 땅 밀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천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게 2018년도부터 이 땅 밀림 실태 조사를 산림청에서 해왔잖아요. 네. 그 결과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도 땅 밀림 실태 조사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항에서 일어났던 땅 밀림 현상 때문에 이 지진과 산사태와 땅 밀림이 연관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를 매년 벌이고 있는데요. 2018년, 19년 요때 확인된 곳이 약 100여 곳 정도가 땅 밀림 지역으로 확인이 됐고, 매년 2,000곳씩 실태 조사를 벌여서 2028년까지는 이 땅 밀림 지역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기준으로는 땅 밀림 우려 지역이 전국에 184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올 연말에는 이 땅 밀림 실태 조사 결과를 지도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사태 위험 지역들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땅 밀림 지역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좀 갖추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천 기자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대한민국에서 땅 밀림을 지금까지 연구하거나 관심 가졌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했던 곳이 바로 김해 내삼 농공단지였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도 그 현장을 다시 다녀왔는데, 애초에 이제 그 김해 주천면 내삼리에서 96년에 농공단지,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구릉성 산지에 절개를 하고 터를 닦았는데, 대규모 절개지를 방치하면서 2002년 8월에 무너지기 전에도 몇 차례 절개 사면을 콘크리트로 발랐는데, 거기에서 토사 유출 이런 어떤 징후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거기 관리권자는 김해시인데, 김해시 분들이 다른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약간 방치하게 됐고, 그것이 누적되다가 그 위험 신호를 방치하면서 2002년 8월에 2002년은 사실 우리나라 재난 역사에서 2002년 9월에 태풍 루사가 터지고, 사실 이 내삼 농공단지 사례는 그 당시에 훨씬 더
될 뻔했는데 루사가 터지면서 워낙 큰 유사 재난이 많으면서 이제 묻히기도 했는데 포항시나 경주시의 공무원분들은 꼭 내삼 농공단지를 한 번은 가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구비만 하더라도 270억, 거기에 이제 비석에는 240여 원을 복구비로 썼다. 절개사면 하나에 250억 정도라면 이건 고속도로나 국토부의 대규모 토목 사업에도 그 정도 예산은 쓰지 않는데 그 정도로 큰 예산을 써서 지금은 이제 위험도가 덜하고 거기 계측기, 산림청이나 관계기관의 계측기도 꽂아놨고 복구도 일반적인 산림 분야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토목공사의 절개사면 처리하는 것 이상의 복구를 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하시는데 바로 그거죠. 경주에서 땅 밀림이나 땅 밀림의 징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했을 때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경주시와 포항시가 이런 유사 땅 밀림 현장에 대해서 촘촘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사전에 미리 찾아내서 대비하면 오히려 일반 산사태보다도 덜 위험할 수 있는 그것이 땅 밀림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삼 같은 경우 김해 내삼 사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과서적인 교훈을 주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비를 어디까지 얼마큼 하고 있는지 산림청과 경주시는 어떤가요? 네, 앞서서 이 서재철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게 이 땅 밀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산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닥치면 그때 급하게 이 대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면 이 땅 밀림은 현상 관측이 자세히 오랫동안 이 관찰하는 게 저는 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산림과학원과 국립공원공단도 이 호우,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후로 이 땅 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이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 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우선은 이 침식 현상을 좀 늦추는 사방댐을 이 주변에 건설하겠다. 그리고 주민 대피 대책, 지방도로의 땅 밀림 현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통제 계획도 우선은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에 더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자체가 전담할 수 있는 좀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땅 밀림에 대해서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 밀림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 의해서 땅 밀림이 발생한다면은 그 지하수를 제거하는 그런 대책을 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직접 땅이 이동하지 않도록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땅 속에 말뚝을 박아서 땅을 고정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경주 토암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다녀봤지만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지하수가 원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책은 좀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반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말하는 큰 구조물을 하거나 혹은 말뚝을 박아서 해야 되는데 뭐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현장 접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또한 그 지역은 국립공원이라 우리가 인위적인 훼손이라든지 혹은 경관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지형이 어떻게든 변형되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산림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방댐과 같은 시설을 통해서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토사를 마을에 도착하지 않도록 위에서 막겠다라는 대책은 저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단지와 그 땅 밀림 발생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땅 밀림이 우리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 대응만 잘한다면은 최소한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경주에 산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포항 남구에
동해면 그리고 호미곶, 구룡포, 장기면 해서 경주 문무대왕 그리고 뭐 외동읍 이 산이 울산에 무룡산 거치면 울산 북구와 울산 동구의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까지 이어지는 큰 산 줄기고 산림지역으로 보면 같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산사태뿐만 아니라 땅 밀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최근에도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인명피해 방지 중심의 대피 체계 구축하는 거 이걸 중심으로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땅 밀림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은 지진을 겪으면서요, 교수님, 이 지질 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앞서 땅 밀림 현상이 있었던 김해도 경상도죠. 이 경상도 지역이 지질 구조나 이 지형 구조가 조금 더 땅 밀림으로부터 불안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실제로 이제 경남이나 경북 지역을 보게 되면은 제일 밑바닥에는 우리가 말하는 화강암이 단단한 화강암이 있고 그 위쪽에는 태적암이라고 하는 지층이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적암이라고 하는 지층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 또한 특히 경주 경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전리 즉 그 틈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비가 왔을 경우에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어느 순간 흘러내리게 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땅 밀림, 뭐 더 나아가서는 산사태와 같은 산지 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땅 밀림 현상은 경주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원님. 포항에서도 이 땅 밀림 현상이 발견된 지점이 있다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포함산은 산으로 연결되면 우리 포항 오천의 운제산까지 그냥 같은 산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시 경계로 포항과 경주 나눠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 오천읍 대송면 일대에도 땅 밀림 또는 땅 밀림 징후로 보이는 곳이 한 5개소 정도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운제산 정상에서 저쪽 시루봉 쪽으로 넘어가는 그 일대는 등산로 탐방로에서 불과 한 10m 밑에 그 사면이 완전히 단차가 내려앉아서 그 암석 산의 속살인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300평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곳들이 이미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정확한 교과서적 의미의 땅 밀림이냐 아니면 산사태가 진행되고 있느냐. 근데 산사태가 지금 바로 터지진 않았는데 크게 2m 이상 벌어져서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포항 경주가 기상청 생긴 이래 역대급의 지진 16년 경주, 17년 포항 대한민국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규모가 셌던 지진들이 포항 경주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땅 밀림이나 산사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어놓고 앞으로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한 번 더 챙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2017년, 18년 이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포항 지역의 땅 밀림 연구가 실제로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에 이 포항 지역 땅 밀림지의 지반 조사를 통한 땅 밀림 특성 분석 연구 논문을 봤는데요. 이 포항 지역의 용흥동 그리고 양덕동, 이 동해면 이 세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특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좀 분포하는 지역에서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요 지역들이 산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도로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 개발 사업이 일어났던 곳에 이 땅 밀림 현상이 있었다. 대부분의 원인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수라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개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혹은 좀 단지, 주택 단지나 산업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 아랫부분에 있는 토층을 과도하게 절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자연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그 지층의 안정성이 무너져서 상대적으로 상부에 있는 토층들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는 일들이 대부분의 땅 밀림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땅 밀림의 영향 혹은 땅 밀림 위험성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교수님, 우리가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 제일 근본적으로 좋은 건 막는 거잖아요. 이 땅 밀림을 막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땅 밀림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는 2018년 이후에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규모가 큰, 쉽게 발견되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작거나 지금 시작된 땅 밀림지는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라든지 혹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계기관에 연락을 준다면은 땅 밀림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횡단의 경사면이 약간은 흔히 찢어졌다, 벌어져 있다, 틈이 생겨 있고 단차가 생기고 흙 속에 일정한 띠처럼 암석층이 보이네. 이런 곳이 있다면 포항시와 경주시에 신고를 해주시는 거, 땅 밀림이나 땅 밀림 징후 혹은 진행형의 대형 산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실천이자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어쨌든 피해는 줄여야겠죠. 여러 가지 나온 대책들 말고도 또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더불어서 정리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네, 특히 포항시와 경주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노래 한 소절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2019년에 37곳의 땅 밀림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적인 특성으로 인한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난 곳보다 인위적인 이유, 개발로 인해서 일어난 곳이 70%가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손대는 곳에서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개발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 밀림에 관한 독자적인 법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땅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사업법이나 혹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그냥 산사태에 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처럼 땅 밀림은 산사태와는 다르다. 그리고 산사태와는 다른 대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땅 밀림을 다루고 어떻게 땅 밀림 피해지를 대책할지에 대한 그런 독자적인 법적인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책적을 추진할 때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7월 8일 경북 북부에서 안동 영양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경북 도지사께서 한 멘트 하셨습니다.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라. 맞습니다. 이게 재난과 관련한 것은 그것이 산사태든 땅 밀림이든 뭐 심지어 산불이든 과도한 대응이 이제 기본 자세가 되고 그것이 바로 기후 위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고요. 땅 밀림 100배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의 산지가 그런 위험이 이미 확인되고 앞으로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 그게 우리 행정도 시민들도 함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뉴스가 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는 심해지고 태풍의 강도는 심해질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수년째 그 예상이 맞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세 분의 의견 전달하면서 오늘 시사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